과일을 앞에 먹냐 뒤에 먹냐 갖고서 논란이 지금 되게 많은데 특별히 중요하진 않아요. 고구마가 상당히 좋은 음식이고 그리고 건강에도 많이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고구마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과일을 드실 때 절대로 피하셔야 될 거든요. 절대 피하셔야 돼요. 오늘 내용이 쓸모 있을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탐나는 일상 쇼핑몰 있죠? 실속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한번 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코TV 시청자 여러분에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부탁드렸었어요. 네. 참을래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간식, 지나치기 가장 힘든 간식이 무엇인가요? 라는 설문조사를 드렸거든요. 1위가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 어묵이었습니다. 아, 이게 1등을 했군요. 네, 1등이었어요. 아마 뭐 지금 약간 을씨년스럽게 쌀쌀해서 더욱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묵과 떡볶이가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이외에도 고구마, 호떡, 귤, 갑자기 왜 음식 이름만 말하는데 침이 고일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간식이 많은데 근데 이 어묵과 떡볶이는 사실은 뭐 간식 아니야 식사 대용으로 먹을 거라는 분도 많은데요. 절대 피해야 될 음식이 있을까요? 여기 나왔던 메뉴 중에서? 요 4가지 설문지에 나온 음식을 좀 다들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중에 순위별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제일 피해야 될 음식들이 제일 위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뭔 잘못입니까? 이 어묵이랑 네, 하나하나 좀 떡볶이가? 짚어볼게요. 네. 어묵이요. 상당히 재밌는 아이인데요. 이 어묵이 이게 잘 만든 어묵. 정말 생선살로만 잘 만들면 생선살은 고단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음식인데 어묵에다가 어묵의 맛을 높이다 보니 거기다 또 이제 밀가루, 전분 이런 걸 넣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잘 만들고 고급스럽게 나온 어묵은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길거리에서 흔히 파는 뭐 오뎅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 팔팔 끓여서 그 국물하고 같이 먹는 이 음식은 탄수화물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들을 먹고 혈당을 좀 재보고 하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혈당이 뭐 180 이상, 200까지 막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사 먹는 건 모르니까 우리가 다른 이제 일반적으로 사 먹는 이제 제품들을 이제 탄수화물 함량을 보면 탄수화물 함량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요, 나트륨 함량이에요. 맞아요. 이 그 어묵의 맛을 높이다 보니 거기에 소금기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짭짤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묵은 그 맛에 먹는 사람도 많이 있죠. 거기다 국물까지 드시면은 정말 많은 나트륨 함량을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어묵 치시고 나트륨 치시면은 기사들이 쫙 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묵에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다라는 그런 기사가 최근에 확 나왔었어요. 하루에 우리가 WHO나 한국 식약처에서 이제 권고하는 나트륨의 섭취 용량이 2,000mg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3끼로 나누면 한 끼당 한 667mg 정도 먹어야 되는데 어묵 하나에다가 국물까지 마시면은요 거의 900mg, 1000mg을 한 번에 먹어요. 그러면 한 끼니당 먹을 수 있는 그 제한폭을 확 넘어서 거의 2끼니에 해당되는 용량을 먹는 거예요. 거기에다 간식으로. 그렇죠, 간식으로만. 거기다 또 그것만 먹나요? 또 다른 이제 주식으로 또 먹는데 소금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소금 많이 먹는다 하는데 나트륨 함량을 높이는 이유 중에 이 오뎅, 길거리에 파는 오뎅도 상당히 일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거리에 파는 오뎅, 이 겨울에 우리를 많이 유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피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떡볶이는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음식인데 떡볶이 정말 그 탄수화물의 극강의 탄수화물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떡볶이에다가 계란도 넣어 먹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떡볶이 자체만 보면은 그냥 탄수화물에다가 양념만 입힌 것 뿐이에요. 떡 자체는 아주 정제가 잘 된 이제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떡볶이 먹으면 뭐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설날 때 저는 주의하시라고 꼭 말씀드려요. 떡 그리고 가래떡 구운 거 이런 것들은 그냥 탄수화물 뿐이에요. 그 거기다가 이상의 조청도 찍어 먹거든요. 그렇죠. 그 이상의 영양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전에는 탄수화물이 부족한 그 예전 시대에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이제 연세신 분 세대는 조청에다가 떡 찍어 먹는 거 너무 좋아졌는데 이제는 조금 좀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떡볶이는 결국은 아주 자극적인 맛, 단짠이잖아요. 네. 매운맛까지. 네. 그래서 달고 짜고 맵게 만들어서 여성분들이 간식으로 먹고 집에 가서 또 밥 먹게 만드는 네. 이런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1등으로 뽑힌 어묵과 떡볶이는 저는 좀 피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요. 네. 그다음에 고구마는요. 네. 여기 이제 순위도 꽤 올라 있지만 네네네. 사실 굉장히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뭐 항암에도 좋다. 아, 네. 뭐 여러 가지로 칭찬받던 애인데 네네. 이 고구마 친구도 간식으로 먹으면 별로 안 좋은가요? 고구마가 상당히 좋은 음식이고 또 네.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건강에도 많이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고구마의 가장 큰 문제는요, 너무 맛있어요. 이 겨울에 그 따끈따끈한 그 구운 고구마를 먹으면 하나로 끝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게 네.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고구마는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혈당 지수가 확 나빠져요. 그러니까 생고구마 정말 좋습니다. 생고구마는 썰어서 그쵸. 그냥 날로. 겨울철에 이제 배가 고플 때 생고구마를 간식으로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허기가 질 때 하나씩 먹고 주무시는 건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고구마의 GI 지수가 45 전후라고 보면요. 네. 찐고구마로 올라가면 55에서 60 정도의 당 지수가 나오고요. 네. 굽기 시작하면 이제 70에서 80의 당 지수가 나옵니다. 같은 고구마인데. 그쵸. 같은 네. 고구마인데 똑같은 중간 크기의 고구마인데 네. 이것을 또 튀겨요. 튀기면은 거의 한 90 이상의 당 지수를 보여요. 그러니까 생고구마부터 쭉쭉쭉 올라가면은 이게 엄청나게 이제 우리의 혈당 지수를 높여서 당뇨라든지 또 비만에 안 좋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고구마가 아주 좋지만 생고구마를 또 잘 못 먹는 분도 이제 있으니까 네네. 만약에 찐고구마 정도는 저는 하루에 한 끼당 반 개 정도는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찐고구마도 먹다 보면 한 반 개 갖고 성에 안 차요. 반 개 먹으려고 찌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예 푸짐하게 쪄서. 네. 네, 저는 아예 고구마는 손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떡해요? 먹으려면 한 끼당 반 개 정도 중간 크기 고구마를 반 개 정도 쪄서 먹는 것까지는 허용을 합니다만 이렇게 군고구마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당지수가 높아져서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요, 이제 이런 간식인 줄 알았더니 주식보다 더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래도 나는 건강한 게 간식을 선택합니다. 또 과일을 또 드시잖아요. 네. 근데 원장님이 시원하게 이 과일을 한 번에 몇 개씩 먹어라 하고 정해주시면 제가 잘 따라보고 싶어요. 과일은요, 네. 탄수화물입니다. 과일이 개가요? 네, 과일이 탄수화물이 저는 이제 저희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다가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고요 과일만 먹어요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과일이 탄수화물이에요. 과일 속에는요 네. 설탕, 과당, 포도당이 다 들어있어요. 요게 비율이 얼마나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맛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일은 포도당, 설탕, 과당의 덩어리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포도당은 혈당을 많이 올리고 과당은 조금밖에 안 올리지만 또 과당은 다른 문제를 또 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과일이 다 탄수화물이에요. 이제 요게 이제 모든 과일이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네. 그 탄수화물의 함량이 과당이나 포도당의 함량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안전한 음식, 안전한 과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자,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조금은 단맛이 좀 덜한 과일이긴 해요. 그리고 신맛이나 씁쓸한 맛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맛없는 과일을 왜 먹어라고 그쵸.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네. 과일을 정말 좋아하신데 내가 과일을 좀 조절을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과일을 좀 네. 드시면서 입맛을 바꿔가시길 바래요. 예. 자몽, 그리고 그린 키위, 아보카도, 레몬이나 라임, 그리고 이제 과채로 분류되는 토마토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과일이에요. 그리고 약간 베리류들, 블루베리, 뭐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것들은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여기서 또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제 베리들 중에서도 이제 베리가 거의 딸기류 쪽이니까 딸기류 중에서 계량종으로 당지수를 아주 높게 만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 좀 주의하시고 그린 키위는 괜찮지만 또 골드 키위는 혈당을 또 많이 높여요.
요것도 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 이제 중간에 있어서 많이 먹으면 안 좋고 조금만 먹으면 괜찮은 네네. 과일들이 있어요. 네. 여기 흔히 우리가 먹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과, 배, 체리, 복숭아, 살구, 뭐 자두나 청포도, 오렌지, 귤 이런 것들은 중간이에요. 얘는 뭐 주먹 크기 하나 정도 하루에 먹는 건 괜찮지만 네. 그 이상으로 또 많이 먹으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기가 어려운 과일이에요. 그쵸? 예. 덩치도 크고. 네네. 네, 그리고 복숭아, 예. 그리고 이제 요런 중간 정도 되는 과일은 절대로 깎아 먹진 마시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거라면 껍질째 먹는 게 좋아요. 요새 뭐 농약 걱정을 하니까 아, 깨끗이 씻어서.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먹는 게 좋고 이제 위험한 과일 잘 알아두셔야 예. 돼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수박, 참외, 그리고 포도나 멜론, 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먹지 말라고요? 아주 먹더라도 조금만 드셔야 돼요. 조금씩? 조금만, 정말로.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에 좋다 그래서 바나나들 많이들 드시고 계신데 네. 바나나도 제가 이제 먹어보고 혈당을 재보면 상당히 많이 올려요. 그리고 되게 부드럽잖아요. 네. 원래 이제 육질이 좀 단단하고 이런 것들이 혈당을 좀 덜 올리고요. 네. 육질이 좀 부드러운 것들이 혈당을 좀 많이 올려요. 과일의 문제는요.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산업화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러니까 식사를 아주 풍족하게 하지 못하고 식사를 끝내놓고서 과일을 한두 개씩 먹었던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있었죠. 지금은 네. 먹을 걸 너무 많이 먹어놓고 네. 포만감 있게 먹어놓고 과일을 또 먹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TV 보다 잠이 들거나 이래버린단 휴대폰 말이죠. 보거나. 그렇죠. 네네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과일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런 과일들 모든 우리가 이제 추천하는 과일도 마찬가지고 과일을 드실 때 절대로 피하셔야 될 거는요. 네. 말린 과일 절대 피하셔야 돼요. 이거는 용량이 작다 보니까 많이 먹게 돼요. 이렇게 말리다 보면요. 네. 우리가 그 GI 지수, 지혈 지수가 확 올라가거든요. 당 네. 지수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어허. 엄청나게 혈당 많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과일 본연의 그 모습으로 네. 예, 제대로 조금씩 먹는 게 제일 과일한테나 우리 자신한테나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네. 그 적정량 좀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네네. 이렇게 과일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과일을 나 어느 만큼 먹어야 되라고 생각할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먹을 때 이 주먹 크기의 과일 하나를 하루 용량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루에 한 주먹. 예. 사과나 배는 요 주먹 크기보다 뭐 약간 크기도 하지만 주먹 네. 크기 정도잖아요. 네. 그럼 요걸 하나를 네. 하루 용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씩 하루 3끼를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키위나 귤 같이 조금 작은 것들은 2개 정도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블루베리 같은 것들은 이제 하나씩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먹 하나 정도 먹는 네. 게 그냥 하루의 총량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이상 먹으면은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이 주먹 크기의 그 과일 하나 정도는 네. 공깃밥으로 봤을 때 반 공기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밥을 먹고 과일을 먹겠다 그러면은 밥을 한 공기 먹었던 사람은 반 공기만 드시고 과일을 한 줌을 먹어야 돼요. 밥 양을 줄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과일을 내가 정말 좋아해서 과일을 먹겠다. 그리고 당도가 좀 낮은 것으로 골라서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과일을 드시려면 식사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식사량은 그대로 두고 과일을 추가적으로 먹는다. 그럼 이건 혈당과 칼로리를 엄청나게 높여서 몸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거꾸로 순서를 그렇죠? 바꾸라고 네네네. 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과일로 배를 좀 채우고 그다음에 이제 밥을 드시라고 얘기도 하고 네, 맞아요. 뷔페 네. 가거나 이럴 네, 때도 네, 네. 과일 뭐 코너부터 먼저 디저트 코너부터 먼저 다녀오세요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갈비를 두고 제가 사과 한두 쪽 먹겠다고 솔직히 거부를 말씀드리면 당했어요. 그 과일을 앞에 먹냐 뒤에 먹냐 갖고서 네. 논란이 지금 되게 많은데 네. 특별히 중요하진 않아요. 진짜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중요해요. 아주 감사합니다. 과당이 높은 과일을 제일 먼저 먹는 거는 썩 좋은 방법도 아닙니다. 당이 높지 않은 과일을 먼저 드시고 나중에 다른 거 먹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다이어트에 좋은 식사 방법을 얘기를 할 때 이제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면 네. 결국은 다 음식 먹고 마지막에 과일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방법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이 먹은 상태에서 과일을 또 먹는다. 이것도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제일 먼저 과일을 먹는데 과당이 너무 높은 우리 그 망고 같은 걸 먹었다 그러면은 몸에 정말 안 좋아요. 그렇죠.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정말 안 좋으니까 과일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대. 차라리 과일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 끼 식사를 과일과 뭐 계란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것들을 먹고 과일을 먹고 또 식사를 하고 또 식사를 한 뒤에 또 과일을 또 먹고 한다면 안 되고 과일을 먹으려면 식사량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네. 네. 근데 그 말씀만으로도 굉장히 위안을 얻었어요. 과일 천천히 먹어도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과당이 과일에 들어있어서 원래 과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은 액상과당이라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이 인공적으로 만든 맞아요. 액상과당들이 네네, 많아요. 네. 근데 과일에 있는 과당이나 액상과당이나 똑같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개 그 과당은 일반적인 이제 과당도 탄수화물이니까 일반적인 포도당하고 다르게 작용해요. 그래서 더 나빠요. 그래서 청소년들, 노인들, 뭐 임산부들 이런 분들한테 과당이 많은 음료 먹지 말라고 계속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포도당하고 과당의 다른 부분이 뭐냐면 포도당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서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이거를 끄집어내려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이런 기전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도당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 수준이 올라가니까 남아있는 포도당들이 이제 지방으로 쌓인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 과당은요, 이 고속도로가 달라요. 다른 고속도로를 타는데 간으로 직행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방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간이 나오신 분들한테 과일 줄이세요라고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으면 지방간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과일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자극하지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포만감을 많이 자극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더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도 포만감이 부른데 과일 있으면 몇 점 더 집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 과일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어보자 하면은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게 과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뭐 포만감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네. 렙틴, 그렐린, 인슐린 쪽에서 애들이 잠잠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포만감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다는 거. 네. 또 하나는 내장 지방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중에 LDL 콜레스테롤과 그 중성 지방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슐린에 직접 작용하지 않지만 계속 과당을 먹었더니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당뇨를 올리더라라는 장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이 들어있는 과일을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렇지만 과일에는 이 과당 말고도 다른 천연 미네랄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항암물질도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있고 있죠. 액상 과당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과일을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내가 대사장애가 있거나 네. 비만이 있거나 이런 게 있다면은 조금 이제 과일 먹는 걸 주의를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모든 거는 사실 과에서 좋을 건 없죠. 과일로 과식을 할 생각을 마시고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먹이 하루 이게 한 끼가 아니고요. 한 끼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양이라니까 잘 하셔야 되고요.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과일 먹는 방법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